자, 인감 한번 볼게요. 인감은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아직 다 안 돌았나요? 우리 방학 있나요? 언제인가요? 29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29일이라고 수요일까지? 그럼 저도 방학이 있네? 와, 대박이다. 그렇구나. 7, 8월 달에 그때 더워서. 근데 토요일에 저도 어디 가도 또 특강인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방학할 때. 자, 인감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뗀 거에서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가져가야 되는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인감을 언제 가져가냐면 등기 신청 방법이 우리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만 인감을 요구해요. 인터넷 신청, 전자 신청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공인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인감을 요구하지 않아요. 방문 신청할 때 우선 크게 요구하고요. 그리고 인감은 이 공동으로 갈 때 요구해요. 어떻게 할 때? 공동. 단독으로 가는 데는 인감 필요치 않고요.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이 이제 의무자 걸 요구하거든요. 권리자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자인데, 근데 의무자가 뭐 할 때냐면 소유자일 때. 뭐 할 때? 소유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 나와요.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을 가져와요. 그러면, 자, 우리 소유자 이외의자들이 의무자인 등기 있죠? 그 대표 선수가 저당권 말소잖아요. 저당권 말소할 때 의무자가 누구죠? 저당권 말소할 때 의무자. 저당권자네. 그때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만 갖다 주면 등기필? 정보만 갖다 주면 인감 필요치 않아요. 그 등기필 정보를 분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제기가 안 됐죠, 그죠? 그때는 뭘 가져와라? 인감. 자, 어렵지 않네, 이제. 잠깐 볼게요. 인감은 의무자가 뭐 할 때? 소유자.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등기들은 인감 필요치 않는다. 뭐만 갖다 주면 등기. 근데 등기필 정보를 뭐 했을 때? 멸실했을 때 뭘 가져와라? 인감 가져와라. 그것만 알으면 돼요. 응? 자, 그래서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그죠? 인감 필요치 않대. 근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소유자거든요. 의무자가 뭐라고? 소유자. 그러니까 뭘 가져와요? 인감. 근데 아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그죠? 의무자가 누구죠? 저당권자가 의무자네. 그러면 등기필 정보만 갖다 주지 인감 필요치 않아요. 근데 아까 등기필 정보가 뭐 했을 때? 분실할 때 뭘 가져와라? 인감. 자, 이해하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 말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70 앞에 6페이지로 가보죠. 자, 7페이지. 177페이지. 177페이지 있어요? 자, 그리고부터 보세요. 그리고 찾았어요? 세 번째 줄? 네. 자, 인감증명은 무슨 신청할 때만? 그래요. 방문으로 신청할 때만 제공하지 전자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의 정보에 제공하기 때문에 인감에 가름할 수 있어서 인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했죠? 자, 인감은 공동 플러스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되죠. 그죠? 그럼 제일 밑에 1번 볼게요. 자, 소유자가 뭐로 신청할 때? 의무자로 신청할 때 인감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D페이지 가볼게요. 자, D페이지 2번 볼게요. 2번 있어요? 자, 우리 2번 찾았나요? 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그죠? 뭐만 갖다 주면 등기필? 정보만 갖다 주면 뭐는 필요치 않아요? 인감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니은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뭐 했을 때는? 분실했을 때는 그때는 뭘 가져와라? 인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나요? 이해하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우리 본 거죠. 여러분,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나 와서 가등기 포기하면 안 됐죠. 그죠? 이 포기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가등기 명인의 뭐도 가져와라? 인감도 가져와라. 우리 가등기 할 때 배웠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협의 분할할 때 4번 무슨 분할? 협의 분할할 때 그렇게 협의 분할했는지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상속인의 뭐도 가져와라? 전원의 인감. 그럼 앞에 4번하고 3번하고 4번은 강론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리고 5번은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제3자들의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임차인이 전세 놓을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등기소에 사람이 와요? 임대인이 와요? 임대인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와요? 서면이 와요? 임대인이랑 사람이랑 같은 얘기죠? 서면이 와죠. 그죠? 근데 그 임대인의 동의는 이제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인감을 요구를 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갑자기 해서 그랬어요. 저도 선생님들 하다 보면 엉뚱한 말 나가죠. 그죠?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깜빡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깜빡 다른 생각 했었거든요. 눈은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가 있는데 생각은. 그러면 엉뚱한 말이 나가거든요. 금방 알아채요. 아, 이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임대인의 동의서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인감. 그게 지금, 저게 5번이에요. 6번은 안 봐도 돼요. 근데 인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던 게 나오네요. 그죠? 아까 공동일 땐 필요하니까 어떤 때는 필요해? 필요치 않아? 단독. 네? 또, 아까 원칙적으로 소유자 이외의자들의 이전입기나 말소등기 쓰위. 자, 전세권 말소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만 갖다 주면? 등기필 정보만 갖다니 인감 필요치 않대요. 그죠? 그리고 3번에 볼게요. 아까 상속 재산 분할에서나 임대인의 동의 서면 등이 공중사무소 가서 공중증서로 작성하면 이미 공중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인감 필요치? 그래, 안 해요. 그리고 4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자할 때 인감 필요치 않다고 돼 있죠? 예. 그리고 5번은 인터넷 신청할 때 인감 필요치 않다고 그랬죠? 예, 방문 신청할 때만 필요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제70 유의사항에서 2번 법정대리인 신청할 때는 누구의 인감?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의무자일 때는 그 대표자들의 인감. 그 4번은 그냥 하나만 들으세요. 외국인들이 우리 부동산 팔 수 있죠. 그죠? 근데 외국인은 셋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90 이상 장기 체류자들은 인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인감증명법에 우리에서 발행 인감이나 본국관공서에서 발행한 인감이나 우리 본국관공서에 우리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인증을 받으면 공관장의 인증을 받으면 외국인도 셋 중에 하나 가름해서 우리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제외공인이라고 써 있어요. 재미교포, 제일동포들이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 부동산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제외 공관장의 공인 인증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인감에 가름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우리 1번에 어디에? 1번에 제일경포 있죠. 그죠? 1번에 사는 사람은 1번국 발행의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러면 X래요. 1번에서 우리나라 제외 공관장에 확인 서명을 한 거예요. 1번국 발행 인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유효기간은 몇 개월짜리? 네, 3개월짜리. 그리고 매도용만 용도란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정보 적고 매도용 이외 증여 이런 것들은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인감상 뗀 용도하고요. 등기 제목이 들어가더라도 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가등비용으로 인감을 뗐거든요. 그럴 때 근저당권 할 때 설정 등기할 때 가져가도 가능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인감은 의무자가 뭐 할 때 가져간다? 소유자.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등기들은 등기필 정보만 갖다 주면 인감 필요치 않다. 근데 등기필 정보가 뭐 했을 때, 멸실했을 때, 그때 뭘 가져와라? 인감. 네,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문제 있어요? 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인감이다. 틀린 거. 1번은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의무자 인감을 갖다 달라고 돼 있죠? 그게 1번 지문이잖아요. 2번은 인감을 제쳐 국가나 지방 인감 필요치 않죠? 근데 3번을 줘야 할까요?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의무자다.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닌 등기죠? 그럼 뭐만 갖다 주면 되는데? 아, 등기필. 근데 등기필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때는 뭘 가져와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 없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인감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4번에 협의 분할 때는 협의 분할서에 나련한 상속인 뭐의 인감? 전원인감.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수 있었죠? 그때는 누구의 인감을 갖다 달라? 그렇지. 가등기 명인의 인감. 요 문제 잘 있죠? 그죠? 인감은 요 문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겠어요? 예, 그 문제를 잘 기억하면 인감 부분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자, 넘기셔서. 그리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 부분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권리 변경 느낄 때 그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등기 주느냐 보기 나눠졌죠. 그죠? 승낙서 갖다 주면 갖다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거 다 본 거예요. 다만 여러분 제일 밑에 5번에 멸실등기 있어요? 멸실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 있더라도 승낙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랬었죠. 예, 와서 멸실된지 확인만 하라고 통지서 보낸다 그랬었죠. 그죠? 예, 통지서 보낸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거 보시고 요 등기 원인의 6번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면 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죠. 그때는 토지거래 뭘 갖다 줘야 돼요? 허가서. 근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모든 등기할 때 허가서 가져가는 게 아니죠. 딱 두 가지 등기할 때만 가져가요. 자,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지상권에. 두 가지. 근데 원인은 대가 유상일 때고 그리고 요거 아까 가등기할 때 가져갔어요. 본등기? 그렇지. 가등기할 때.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대소상가 이렇게 암기하죠. 아까 거민과 좀 이따 농취증 이런 거 있죠. 그죠? 실거래가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건 가등기 할 때 본등기. 그건 본등기 할 때. 근데 토지거래 허가서만 언제? 가등기. 근데 모든 가등기 아니라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이전 가등기. 이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 임차권 할 때 무슨 권? 임차권이야 저당권 있죠. 그죠? 그때는 허가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 등기할 때만 투기가 일어나니까 허가 필요하다니까. 볼게요. 자, 거기 자 대가 이렇게 써 있어요. 180페이지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이전 해가지고 밑에 단 가등기할 때 허가증을 가져가면 본등기할 때 허가증을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181페이지는 공법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넘기셔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농취증 써 있어요. 네, 농취증은 취득할 때만 필요한 거죠. 그 취득하는 것은 무슨 권이죠? 소유권? 이전. 이때는 여러분 유상 무상을 볼모하고 법률 행위일 때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볼까요? 기억 유무상을 불문하고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느낄 때만 농취증 뭐 상속 이런 건 필요치 않죠. 그죠? 예, 이제 기타 서명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토지대장 밑에 보면 토지대장 있죠. 거기 지목 면적이 적혀 있죠. 그죠? 우리 지적법 볼 때 토지대장에만 있는 거 암기사항 기억나나요? 제일 밑에 있네. 무슨 면계? 이동면계. 다 까먹었죠. 그죠? 그 토지 이동 사유, 면적,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없고 무슨 대장에만 있다? 그래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떼가지고 구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등기소에 가져가는 네 가지 등기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 부동산에 무슨 등기 돼 있죠? 변경. 지목 바뀌고 면적이 바뀌면 대장이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예, 근데 몇 달내 해로 가죠? 대장이 바뀐 날로부터 한 달내. 우리 배웠잖아. 과태료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있잖아요.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제일 먼저 표지부 만들기 위해서 뭐 만들게? 표지부에는 이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이 적히죠? 등기소에서는 그 토지 건물의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이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 표제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보존 등기할 때 도면 나오고요. 우리 멸실 등기할 때 우리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죠. 그죠?
멸시됐는지 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멸시 사실을 증명하는 그게 대장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 무슨 인기? 이전 인기. 이 네 가지 등기할 때는 이 대장을 우리 등기소에서는 요구해요. 다른 등기할 때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암기인 쪽에 대변 보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동그라미 요 네 가지 등기할 때만 대장을 요구하고. 자, 오른쪽에 여러분 밑에 보면 도면이 있죠, 그죠? 예, 지적도나 그 평면도 도면을 갖다 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부동산의 일부에 무슨 권? 용의권. 네 가지죠,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전부가 아니라 뭘 때? 일부. 자, 그리고 요거 기억나나요? 우리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신축돼서 보존일기로 갈 수 있죠? 그때는 이렇게 100번지에 있는 건물 보존일기 주세요. 그러면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모르죠, 그죠? 그 좌측에 있는 큰 건물인지 우측에 작은 건지 소재 요구였죠. 한 필지에 몇 개의 건물? 속에 한 개의 건물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아파트 구분 건물 보존일기 할 때도 근데 거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끝나면 7번째 밑에 보시면 주소 증명 정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주민 등초번이거든요.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지금 사람들 이름이 적히죠? 근데 사람의 이름만 적혀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적혀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동명이인이 안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소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초번 3개월짜리 요구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기부에 이름이 적힐 때만 주소가 적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적힐 때만 해서 요 크게 세 가지 등기인데요. 보존 등기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예요. 우리 보존 등기 새로 권리자 적히죠. 이전 등기 새로 권리자 적히죠.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새로 권리자 적히죠. 근데 여러분 잠깐 볼까요?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있었죠. 이때는 새로운 권리자가 적혀요, 안 적혀요? 안 적혀요. 그럼 주소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주소 증명 있으면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설정, 이전 등기 할 때는 가져가는데 이렇게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적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적을 필요가 없어서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 권리자가 가져가는데요.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무슨 느낌? 소유권일 때는 요 매도인과 매수인,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양도소유세나 재산 거기에서 둘 다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거 거기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갈 때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이 주민등초번을 가져갔죠. 그죠? 그래서 그 주민등초번에 의해서 등기부상 주소와 신청상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각하시겠어요? 직권을 해줬어요. 직권으로 주소 변경 해줬잖아요. 그게 소유권 무슨 일기 할 때만? 이전. 왜? 이전 일기 할 때만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매매로 소유권 이전 일기 할 때는, 그죠? 매수인의 주소 증명서면만 필요하지, 매도인의 주소 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이러면 X예요. 둘 다 필요하다. 그게 지금 볼까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소유권 1번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할 때 권리자 주소 증명서면을 제공하지만 4번 있죠. 그죠?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도 다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할 때는 주소가 적히는 게 아니니까, 권리자가 적히는 게 아니니까 주소 증명서면 필요치 않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서류 다 배운 거죠. 맞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185페이지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엔 요거를 퉁쳐도 돼요, 요거를. 요거를 어떻게까지 본 거예요? 그 밑에는 암기사항이고. 여러분, 아까 인감 배웠어요? 네 번째 지금 인감 나오죠, 그죠? 인감은 공동일 때, 의무자일 때 가져갔잖아요. 그럼 보존일기 단독이니까 안 가져가고, 매매나 유증은 공동이니까 가져가고, 근데 상속이나 수용은 가져가지 않고, 용의권의 설정 등기는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등기 필 정보 인가 가져가죠, 그죠? 근데 보세요, 5번에 용의권이나 저당권의 말소 등기죠, 그죠? 이때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필 정보만 가져가면 인감 필요치 않다. 아까 등기 필 정보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인감이 요구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여기 주소 증명서면 가져가는 거, 그 중간에 오다 보면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할 때는 안 가져갔죠? 새로 권리자 적히지 않으니까. 나머지들은 권리자 적히니까 가져가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대장 가져가는 거 보전, 이전, 부동산 표시, 멸실, 대별 보실이죠. 그죠? 우리 도면 가져가는 것은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 보존있게 하고 일부의 용의권일 때만 필요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서는 요 소유권 이전있게와 지상권 할 때만 필요했죠. 그때는 가등기 할 때도 필요했죠. 그죠? 그 지금 이 내용 본 거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렇게. 그 밑에 암기가 또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등기? 신청이들이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187쪽으로 가보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6페이지에 그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를 그냥 읽어보시고 거기 1번 문제 있어요? 1번 문제 한번 잠깐 해볼까요? 문제가 여기 없네. 그냥 이걸 볼게요. 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 부동산의 일부의 도면 가져갔어요? 지상권 할 때? 예. 네. 소유권 이전했게 할 때 대장 갖다 줬죠? 근데 3번 볼게요. 권리자들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가져 다만 소유권 이전했게 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도 다 가져줬죠? 4번에 저당권 설정은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니까 주소 증명서를 갖다 줬죠? 근데 5번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소유권과 지상권 가등기 할 때 가등기기 위해서 번등기 할 때 허가서 갖다 줬어요. 가등기 할 때. 그렇지. 가등기. 그게 틀린 거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신청이 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이 하는 거죠, 이제. 그죠? 자, 볼게요. 우리 신청인들이 신청서와 첨부 정보를까지 갖다 줬죠? 그럼 등기소에 뭐 하죠? 접수. 우리 등기는 언제 효력이 있어요? 접수한 때. 그 심사죠, 그죠? 우리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잖아요. 그 심사에서 걸리면 거부하는 게 뭐예요? 각하. 이게 너무 중요하죠. 각하사회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죠, 그죠? 억울하다 나중에 뭘 통해서 보조받죠? 이실죠. 청가되면 등기부에 기록되고, 그죠? 예, 우리가 식별부호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 있었는데,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이 등기필 정보를 뭐 해준다고요? 그렇죠. 작성해주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거예요. 자, 그 밑에 187쪽 이제 보세요. 그 방문 신청할 때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신청이 들어가면 같은 접수가 번호 부여되고 접수번호는 1년마다 부여하고 접수증은 우리가 신청 시만 교부한다. 그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대부분 사이트에. 이건 방문 신청할 때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문 신청할 때는 그 전자표준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할 수도 있다. 그 밑에 우리가 동시에 가서 해야 되는 등기들 나오죠. 그죠? 환매와 소유권 있기 동시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있게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동시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우리가 동시에 가서 신청하러 가게 돼 있죠. 자, 넘기셔서 네, 심사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각하사유가 중요하죠. 그죠? 요 각하사유가요. 우리 시험에 4번이 나오죠. 몇 번? 4번 유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각하사유인 것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 이거 기억나나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간과해서 실행할 수 있었죠? 1년은 뭐죠? 당연 무효지. 이걸 유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중 등기가 유효한 등기 있고 무효인 등기 물어보죠? 그럼 몇 호는 무효? 몇 호 이하는 유효? 3호. 또 우리가 등기관이 1년은 어떻게 말소? 직권만. 다음 중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 아닌 등기 물어보죠? 그럼 몇 호는 직권 말소? 예, 몇 호는 직권 말소할 수 없어? 3호요.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등기가 실행됐을 때 그죠? 이 신청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몇 호는 이 신청할 수 있어? 1호. 몇 호 이하는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각하사유가 우리 시험에 4번을 물어볼 수 있어. 이게 각하사유인지 아닌지,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 느낌인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느낌인지 아닌 느낌인지, 이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무슨 말이겠네? 그래서 자 1호는 문제가 없죠, 그죠? 관할 위반.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이게 너무 많죠. 우리 지금 강론에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됐나요?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됐나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게 한 가등기 됐나요? 좀 맨날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막 배우고 왔잖아요. 그게 다 메토예요. 그게 다 이유예요. 등기할 수 없는 거라. 언제까지 강론에서 안 되는 거 안 돼. 농지 전세 이런 거 안 됐죠? 우리 구분 건물을 팔 때 그죠? 대지권 있을 때 건물만 팔아요? 대지권 지분도 같이 팔아야 돼? 같이 팔았는데 대지권만 분리해서 팔러 오면 받아주지? 아니 이게 다 메토예요. 다 이효예요. 이효. 그것들은 유효, 무효? 무효 각하사유고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이효니까 나중에 일시정 대상이 돼. 근데 이제 우리 산모이하죠, 그죠? 조금 더 볼 거고 산모이하는 다 나오진 않아요. 한 여기 제가 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3호는 신청할 뭐가 없는 자? 대부분 뭐죠? 무권 대리, 대리 권한 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3호예요. 4호는 우리가 등기할 때는 방문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편을 할 수 없어요. 출석 위반. 우리 우편을 할 수 있는 건 있지. 촉탁 등기. 무슨 느낌? 촉탁은 우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가는 것은 우편에서는 안 돼요. 출석해서지. 그 출석 위반이다 해서 4호예요. 거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 지금 3호까지 봤죠? 4호가 방문 신청에 따라서 당사자 대리인이 뭐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5는 뭐냐면 되게요? 5 앞에는 되게 신청정보, 신청정보, 신청정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8호까지. 우리 신청서에 저거 할 때 서울특별시에서요, 서울에서요? 서울특별시고, 자, 우리 필요적 기록사항 있었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이런 거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빠뜨리면 다 메토에 의해서 5호. 신청서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방식대로 적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5호에서 각하시켜. 6호, 7호는 안 봐도 돼요. 7호 한번 봤는데, 자, 우리 9호를 갈까요? 9호. 그거는 무슨 서류 안 갖다 주면? 첨부 서류. 우리 아까 검인 계약서 있었나요? 등기필 정보 갖다 준 등기 있었죠? 주소 증명서만 갖다 줘야 되죠? 도면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갖다 주면 다 메토 9호예요. 이해관계인 승낙서 이런 거 안 가져가면. 근데 거기에 무슨 서류가 포함이 되죠? 위조 서류는 첨부 서류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9호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호는 등기할 때 그냥 해줘요? 돈 내야 돼? 공짜 안 주죠. 그죠? 수수료예요. 등록세, 수수료 이런 거 안 내오면 10호예요. 그럼 요것들 자 잠깐 볼게요. 무권 대리인 출석 위반 앞에 신청 정보가 대부분 규칙의 방식이 아닐 때 첨부 서면 안 가져가고 위조 서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돈 안 내고 그죠? 요것들은 무슨 사유지만? 각하사유지만. 이게 각하사유가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사유지만? 각하사유지만 메토가 아니다. 112호가 아니다. 그럼 요게 행해졌을 때 그죠? 요런 느낌들은 뭐하다?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죠. 그죠? 또 직권 말소할 수? 이시정 대상도 되지 않는다. 메토 이해하는가? 그렇지. 3호 이해하는가?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법조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는 이유입니다 해가지고요. 자, 10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 우리 등기되지 않는 물건과 권리 있었죠? 캐노피 등기됐나요? 안 됐죠? 유치권 등기됐나요? 안 됐죠? 그런 거 들어오면 다 2호에서 각각. 이번은요, 우리가 약지보이기 특약도 법에 근거가 있는 특약이 해야 되거든요. 민법에. 여러분 아까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각각 사유가 아니야. 근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들어오면 2호에서 각각 시켜.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나요? 자, 구분 건물을 팔 때 그죠? 자, 우리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해서 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자 이렇게 나오면 2호에서 각각. 이제 4번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농지 뭐가 안 되죠? 전세. 농지 지상은 돼요. 농지 저당도 돼요. 농지 뭐가 안 된다고? 전세. 자, 우리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수반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뭐해서? 그렇지. 분리해서 양도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오면 2호에서 각각씩. 그 다음에 6번, 7번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 지분만 보존했기? 안 돼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지. 7번. 그죠?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되지. 그 다음에
자, 8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압류라고 있죠, 그죠? 가압류에 따라 우리가 어디 찾아가요? 법원이 등기소에 관공서가 촉탁해야 되지. 우리가 막바로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듣기들을 채권자들이 신청으로 가면 이호에서 각하시켜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미 보존 등기된 거 이중 보존 등기 허용해주지 않아요. 이게 다 메토라고? 이게 지금 법조문 읽은 이호다 해가지고 이게 자주 등장해요. 근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또 이호도 또 많이 있죠. 왼쪽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공유 지분, 무슨 지분?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는 있죠. 근데 지분이 지용이 엄마 등기 안 되는 거 기억나나요? 지분에 대한 용의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안 되는 것은 제일 밑에 합의 지분, 무슨 지분? 합의 지분은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합의 지분은 사고 팔 수? 없어.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 있는데. 예, 그래서 합의 지분은 안 됐죠,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디귿과 니을과 미음은 본처는 보물이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예,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많이 어렵잖아요. 가등기 권리도 이전할 수 있어. 근데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 가등기 이전 못하게.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도 있었지. 근데 뭐를 금지해달라는? 본등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안 됐지.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됐지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거 기억나나요? 자,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바로 밑에 보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지. 이거 가가사의가 아니지. 근데 1인이, 그죠? 공유물 전원명으로 본등기 해놓을 수는 없다겠죠. 타인을 강제적으로 세금 내게 해서 본등기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각하사유고. 그리고 가등기는 순위 하나 확보해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순위는 채권이 지금 순위가 적절한지 안 되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을 회사했지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를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건 다 메토? 이유예요, 이유. 안 되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게 행해졌다, 유효, 당연, 무효. 어떻게 말했어? 제가 말했어. 근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마담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마담은 서로 알아, 몰라. 그럼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 없어? 그거 각하사유가? 그렇지. 각하사유인지 아니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 얘가 지금 다 보고 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예. 네.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요 부분은 좀 많이, 그러니까, 요 부분 혹시 기억나죠? 아까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보존등기? 상속등기?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보존등기? 상속등기 할 수?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는 완전히 반대죠. 가등기권자 여러 사람이 있다, 그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지.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할 수는 없었지. 그리고 기억나네, 아까? 마담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 지분만 할 수도? 그렇지, 있지. 요거 헷갈리잖아. 좀 많이 해놨죠, 그죠? 우리 했으니까 지금 계속 했으니까 조금 여러분이 조금 기억나는 거잖아요. 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91쪽 가보죠. 문제 있어요? 네. 1번 문제 있네? 네. 자, 각하사유를 모두 고르면 써있죠? 그럼 아까 일부 지분만 보존액이 됐나요? 안 되죠. 각하사유네? 농지 전세 됐나요? 안 돼요. 각하사유죠? 자, 3번에 디귿에 법원에 촉탁할 등기 우리가 신청하러 가면 안 되고. 자, 상속인지 리을, 그죠? 자기 상속,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돼요. 다 각하사유죠?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 이게 다 메토라고 지금 이유예요. 그럼 이 문제가요, 다음 중 되게 행해졌을 때, 그죠? 유효인 등기를, 무효인 등기를 모두 고르면 똑같지? 답은 메토니까? 이유니까. 또 이렇게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됐을 때, 그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똑같지 뭐. 이유니까. 맞죠? 또 다음 중 등기가 행해졌을 때, 그죠?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똑같아. 같은 문제라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게 몇 호니까?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각하 사유인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무효인 등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 물어볼 수 있고, 실행돼서 이해시청 대상이 되는 등기 물어볼 수 있고. 그럼 이 문제가 똑같다니까 답이? 이 각하 사유가 아니라도.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몇 호니까? 29조 2호니까. 그래서 아까 29조 2호는 네 가지 했었잖아. 네 가지 있었잖아요. 무슨 무효? 무슨 각하 사유고, 그죠? 어떻게 말소? 또 뭐 대상이 돼? 그리고 아까 이유니까.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 각하 사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네 번을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밑에 2번 문제 잠깐 가볼까요? 2번 문제 있어요? 네, 2번 문제. 각하사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써있죠, 그죠?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인허기 이후에 환매 등기 있었죠? 환매는 매매 이후에 돼요? 동시에 돼? 그리고 동시에가 각하사유지 뭐. 이유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으로 촉탁할 등기를 매수인이 뭐로 가면? 신청. 이것도 몇 호? 2호. 자, 전세권. 근데 주의하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각하사유가? 아니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안 되지만. 맞죠? 또, 이거 이유 줘요? 지금 소유권 무슨 등기로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죠? 그럼 각하시켰나요? 직권해주나요? 직권으로 주소 변경해주지. 맞죠? 이거 각하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니은은, 그 지금 니은은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잘못된 부분에 보정 써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신청서에 서울특별시 했어요? 서울에 했어요? 서울특별시인데, 여러분이 서울 적어가면, 등기관이, 서울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야, 이렇게 고쳐와. 그럼 우리가 고쳐가는 것을 보정이라고 그래요. 읽어만 볼게요. 보세요. 등기하는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 통지할 수 있는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어떤 날까지?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때는 각하되지 않는다. 보정은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지방법 허가받은 사무원도 출석해서 보정할 수 있고, 그리고 3번 등기관이 등기 신청에 대한 보정을 명할 때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 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면서 구두나 전화, 팩스 방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정해달라고 통지서가 날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보시고 그 뒷페이지에 그 치아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등기 신청에 이제 치아는 시험에 여러분 나올 수가 있어요.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18회 때 나오고 지금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예규에다가 이게 이제 법 조문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매년 이렇게 예상 문제로 찍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치아. 치아는 우리가 취소시키는 거죠. 그죠? 어렵진 않아요. 자,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단독 치아, 공동 치아. 공동 치아고요. 그 치아는 등기관이 등기를 뭐하기 전? 마치기 전, 식별 보호를 붙이기 전까지 우리가 치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 방법에 우리가 방문해서 신청한 등기들은 여러분이 등기시에 출석해서 치아사라는 서명에 이제 구두로 치아할 수는 없고요.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아할 수가 있고요. 자, 임의대리인, 즉 법무사들이 등기 신청을 취하할 때는 취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수권이라는데, 법무사들의 위임장에는 부동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하 권한을 주기 싫으면 여기다 X 치고 여러분 도장 찍으면 그 변호사가 취하할 수가 없어요. 그 취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수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토지 건물을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었죠? 근데 일괄 취하는 게 이렇게 일부분만 얼마든 취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할 것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요거하고 요 밑에 건데,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 신청서와 여러 서류들 갖다 줬죠, 그죠? 그럼 취하면 내가 그 서류들을 다 다시 써먹어야 돼요. 실시겠으니까. 그래서 신청서와 첨부서를 나한테 다 돌아와죠. 우리한테 소개 나와요. 뭐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첨부서를 우리한테 반환해 준다 이러면 X. 여러분, 우리가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각하.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각하할 때는 신청사유를 각하사유에 적기 때문에 신청서를 우리한테 안 돌아와요. 나머지 서류는 돌아오고. 근데 취하는 모든 서류 일체를 우리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요. 우리 아까 등기를 신청할 때 공짜로 신청했어요? 수수료 냈어요? 수수료 대개 이제 수입 증지로 신청서에 첨부해 가거든요. 그러면 취할 때 수수료가 나한테 돌아올까요? 각하할 때 돌아올까요? 취할 때. 왜? 취할 때 신청서가 돌아오니까 그 첨부서류 거기에 수수료가 신청서에 붙어 있으니까 그 취할 때는 돈이 나한테 돌아와. 각하할 때는 돈이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의의부터. 자, 우리 등기 시청의 취하랑 신청인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나 각하되기 전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서, 자, 공동으로 한 등기는 어떻게 취하라? 공동. 자, 취하 시기는 등기 아닌 등기를 뭐하기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고, 자, 우리 방문 신청할 때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특별수권. 임의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일부 취하도, 일괄 신청할 수 있었죠? 일부 취하도 가능, 불가능? 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게요. 마지막에 우리가 취하되면 신청서나 그 부속서를 일체를 우리들한테 준다. 이렇게 써있죠? 네, 그렇게 보시고, 거기 취하 문제에서 4번만 볼까요? 답만. 취하다 틀린 거 써있나요? 네. 4번.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일부 부동산만 취하할 수 없다. 있다. 네, 일부 부동산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요거 두 가지인데요. 자, 잠깐. 우리가 이제 등기 다 마치면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뭘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같은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등기필 정보가 두 번 나왔죠, 이게. 그죠? 우리가 뭐 하는 경우 있었고 제공. 이거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누가 있는 거? 의무자 거. 맞죠? 등기 다 끝나면, 그죠? 우리들한테 작성해 줘야 되잖아. 이거 누가 작성해 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누구한테 작성해 줘요? 제공은 우리 거 가져가는 거고, 작성은 권리자한테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잠깐 가볼까요? 우리가 판결 받아서 할 때, 뭘 받아서 할 때? 판결. 제공하고 작성이 다르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누구 거 가져가는 거죠? 의무자 거는 제공하지. 권리자가 할 때는 제공할 수 없으니까. 제공 부분. 그죠? 그래서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는 제공하죠? 권리자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성은 반대게 되겠죠? 누구한테 작성해 줘야 돼? 권리자한테. 에? 그럼 의무자가 갔을 때는 작성해 주지? 않아. 권리자가 갔을 때는 작성해 줘야 되겠죠? 뭐 승소 빼버려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의무자가 갈 때는 작성해 주지 않아요. 권리자가 갈 때는 뭐예요? 작성을 다른 말로 통지라고 했죠, 그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게 작성으로 나오는 건지 제공으로 나오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일 때. 이해하겠나요? 자, 그리고요, 이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등기할 때 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권리가 기록될 때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로 권리가 기록된 얘기들 쭉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암기할 때 보설이 추가 이렇게 암기하죠. 무슨 추가? 보설이 추가. 자, 우리 소유권 무슨 얘기? 보전 얘기. 각종 권리 설정, 각종 권리 이전. 자, 권리자가 뭐 되는?
추가. 즉 갑의 단독 소유를 갑을 이렇게 공유를 하든지 합의자가 추가될 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뭐 할 때? 가등기 할 때는 만들어줘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196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그 196페이지에 가보면, 그 등기필 정보 있죠? 거기에 여러분, 요 제목란에요. 등기 목적란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에 있죠? 이건 소유자가 됐다는 등기필 정보예요. 여러분, 은행이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죠? 그럼 은행한테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은행이 저당권자가 됐다는 권리증 준다니까, 은행한테? 그럼 은행이 가지고 있지. 자, 우리가 아까 여러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등기권자 됐다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 요렇게 해서 적어준다니까? 그럼 저게 이제 가등기권자가 됐다는 권리증이에요. 그래서 권리증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됐다는 권리증, 전세권자가 됐다는 권리증, 저당권자가 됐다는 권리증, 가등기권자가 됐다는 권리증이 막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 소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던 소유권 보전, 각종 권리의 설정, 각종 권리의 이전, 권리자가 추가되고 가등기, 이때는 만들어줘. 근데 다음과 같은 등기는 권리자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안 만들어줘. 여러분, 우리가 변경 등기 있었죠? 말소 등기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것은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권리자들이 신청으로 가야 만들어줘. 누가 신청으로 갔을 때? 권리자. 그 이거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 아까 의무자할 때 안 만들었죠? 우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었죠? 근데 채무자가 권리자잖아요. 이건 채권자가 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존 등기를 권리자가 가면 만들어줘. 근데 여러분, 등기안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준 거 있었잖아. 이건 권리자가 신청으로 간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권리자가 신청으로 간 게 아니거든. 그래, 그것들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거기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 예. 자, 193쪽 가보세요. 제일 위에 보세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이렇게 써 있죠. 등기안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정보를 권리자가 교부한 것으로서 옛날에 땅문서, 집문서라고 하는 거다. 1번, 등기안은 누구의 신청? 권리자 신청. 제3자가 온 거 안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써있죠, 그죠?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한테 통지합니다. 그 등기필 정보 안에는 1년 번호, 아까 비밀번호 있었죠, 그죠? 근데 그 4번을 중요하죠. 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 제일 밑에 암기가 되어 있네요. 뭐예요? 보, 서리, 추가. 그래서 그 밑에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또 그 권리의 설정 이전에 가등기. 3번에 보시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가로에 갑의 단독소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든지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용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승소한 누가 갔을 때 권리자 갔을 때는 만들어줍니다. 근데 오른쪽에 안 만들어주는 등기 있죠, 그죠? 말소 등기나 그 2번, 3번 다 변경 등기라고 써 있죠? 이때는 만들어주지 않고요. 4번은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등기 써 있죠, 그죠? 채권자 대신청, 직권보증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등기, 또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 이런 것들은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고요. 여러분, 17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하나 더. 170페이지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응? 제공하는 거지. 뭐 하는 거라고? 제공은 공동일 때, 그죠? 누구 거 제공해? 의무자 거. 그죠? 작성은 보소리 추가. 무슨 추가? 보소리 추가할 때 작성하고 권리자가 신청하고 갔을 때 작성해 줬죠? 응? 또.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작성해서 통지해주지 않는 게 또 있죠. 그죠?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자일 때, 또 3번은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필 정보를 인터넷 통신에서 수신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수신해 가지 않으면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입퇴에 여러분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1번 문제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뭐라고 돼 있죠, 문제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나오죠? 거기 여기서 여러분 잠깐 볼까요? 통지라는 부분이 나오고, 뭐라는 부분이 나오고, 통지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우리한테 작성, 제공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맞죠? 제공은 누구 거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 거. 작성은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한 문제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지금 193페이지 보죠. 그죠? 이거하고 170페이지 있죠? 있어요? 그 옆에다가 170페이지 적어놓고 193페이지 볼 때 그걸 같이 보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아주 헷갈린다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답을 못 찾아요. 어떤 때는 제공하고 어떤 때는 막 통지 나오고 막 정신없어. 그래서 그걸 볼 때 같이 보야, 아, 요때는 제공일 때는 이건 제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공은 뭐는? 단독일 때 공도.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아. 그리고 누구 가져가? 의무자. 승소한 의무자 때는 가져가. 권리자 때는 안 가져가. 작성은 보소리 추가. 무슨 추가? 보소리 추가할 때는 작성해줘. 맞죠? 그리고 누가 갈 때 작성해줘? 권리자. 의무자 갈 때는 작성해주지? 아니, 작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온다고? 통지. 작성해서 우리한테 통지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들이 작성해서 주는 거지 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 보세요. 문제 있나요? 자, 1번 문제. 자,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럼 승소한 지금 누가 가죠?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한테 통지해주지? 않아. 통지해주지 않았죠, 의무자 할 때는. 이해하겠어요? 자, 근데 4번 볼게요, 4번. 4번 있어요? 찾았나요? 이거 승소한 누가 가지? 역시 똑같이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때 쓰였죠, 그죠? 근데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시에 뭐 하죠? 이건 제공이지. 1번은 작성 통지고,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작성해주지? 않아. 통지해주지? 않아. 근데 4번에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자기 거 제공? 해야 되지. 이해하겠어요? 네, 작성하고 통지 이렇게 제공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많이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지금 볼게요. 2번은 통지죠. 그죠? 권리자한테 통지 준다고 나오잖아요. 등기한이 해주는 거죠. 그죠? 제공 우리가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2번 등기하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뭐해서? 작성해서 권리자한테 뭐 한다? 통지. 근데 자, 3번 우리 등기필 정보는 분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기부 돼야 안 돼? 안 돼. 시험 쉽게 나왔네. 답은 절대 재기부 안 되는데 재기부할 수 있다. 답은 나왔죠. 그죠? 답은 쉽게 나왔지만 이렇게 찾는 것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는 것은 우리 권리자가 신청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5번을 볼게요. 등기한이 법원의 촉탁에 가압력에서 어떻게 보존하게 할 때는? 직권. 우리가 신청한 거 아니잖아. 그죠? 직권으로 보존하게 할 때는 소유자들에게 등기필 정보를 뭐 하지 않는다?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 170페이지하고 나중에 193페이지를 같이 보야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같이 안 보면 많이 헷갈려 버려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같이 요 190 요 페이지 볼 때 170페이지 요 내용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194페이지에 큰 6번에 요 등기 완료 통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요. 잠깐만 보세요.
이런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이런 거 했죠. 그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지 않았죠.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는 다 모든 등기를 끝나면 그 신청인들한테 언제 등기가 마쳤다는 완료 통지서를 보내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196페이지 가볼게요. 이 등기필 정보라고 써있죠? 응? 여기는 지금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죠? 근데 196페이지 보세요. 등기 완료 통지라고 써있어요? 이거 일련 번호 비밀 이거 없죠? 거기 여러분 등기의 제목란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지. 제목란에 쭉 오다가 등기의 목적란에 맞죠? 아까 여러분 말소 등기할 때 왼쪽에 있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다만 언제 등기가 맞섰습니다라는 단순히 완료 통지에서만 모든 등기가 신청할 때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에 194페이지예요. 큰 6번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6번 볼게요. 찾았나요? 네, 제일 밑에 등기 완료 통지 제도는 등기를 완료한 등기한이 신청인이나 등기 명인에게 교부하는 제도로서 등기필 정보는 한정된 경우에만 작성 교부될 뿐이므로 절차적으로 등기 완료 사실을 알아야 사람들에게는 다 완료 통지서를 보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채권자 대의 신청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때 단순히 완료 통지서만 보냈죠. 그죠? 오른쪽에 2번, 3번 볼게요. 2번, 3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때는 누구한테만 알려준다고요? 등기 권리자한테. 다만 의무자가 신청할 때 매도인이 그 얘기죠. 그죠? 나도 언제 마쳤다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는 의무자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고요. 단 3번에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뀌어서 등기한이 어떻게 직권을 했을 때는 그 등기필 완료 통지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보시고, 예, 요게 이제 그 등기필 정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소관청의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써 있나요? 자, 요거는 요거죠. 우리나라는 국가가 여러 번 토지를 공적으로 증명인 장부가 우리는 이원화돼 있다 그랬었죠. 그죠? 응? 우선 뭐가 있었어요? 대장이 있고 뭐가 있죠? 등기부. 이거 어디서 가지고 있죠? 등기소. 이거 어디 가지고 있죠? 구청. 맞죠? 이거 지적법 배우고 이건 등기부 배우는 거잖아. 근데 이 땅이 같이 소유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소유자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 먼저 바뀌어요. 근데 이 소유자는 등기부만 있어요? 대장에도 있어요? 대장 구청에서 소유자 바뀐 게 모르죠? 그 등기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기를 마치면 대장과 등기부 이렇게 소유자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언제 마쳤다고 완료 통지서를 구청에다가 보내는 등기가 있고 안 보내는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보내는 등기가 지금 소유권 지금 보존 등기를 마치면 보내거든요.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 하는 등기죠. 그죠? 이 보존 등기를 등기소에서 보내는 이유는 자, 우리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보존 등기된 사람이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 일치해야지. 만약에 이게 불일치하면 모두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세가 탐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소에서는 보존 등기 맞추면 알려주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소유권의 변경 경정은 뭐가 바뀌냐면 공유 지분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공유 지분이. 자, 우리 소유자와 갑과 우리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요 갑이 3분의 2 갖고 우리 3분의 1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우리 대장이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 있었잖아. 공유지 연명부에도 지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요. 그게 바꿔줘. 이 사람들 세금 많이 내니까. 그래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여러분 소유자들의 성명 주소가 바뀔 수 있죠? 그럼 대장에도 성명 주소 바꿔놔야 돼? 안 바꿔놔야 돼? 바꿔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소유권의 말소와 말소 회복 등기예요. 자, 잠깐 가볼게요. 소유권이 말소됐다는 얘기는
갑에서 을로 된 게 말소 되면 누구로 가는 거죠? 갑. 그럼 대장도 갑으로 같이 가야 돼. 말소의 복은 다시 을로 오는 거죠? 그럼 대장이 있는 것도 을로 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냅니다. 아, 근데 이거 하나 하려다. 지금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는 보내죠? 근데 여러분,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또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주인이 바뀔까요? 아직 안 바뀔까요? 안 바뀌지. 재판에서 경매에서 넘어가야 주인이 바뀌지. 그럼 이때는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가시 이렇게 나오죠. 무슨 시? 앞에 가짜 나오. 가시는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요. 그리고 지금 무슨 권만 보내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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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네. 그럼 전세권, 저당권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우리 위에 전세권, 저당권 행해질 수 있죠? 그럼 안 보내? 왜 안 보낼까? 응? 대장에는 소유자만 자리가 있지 전세권, 저당권 자리가 없어. 재산세만 걷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전세권자한테 재산세 안 나오잖아. 은행한테 재산세 안 나오잖아. 소유자한테만 나오지.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무슨 시는 안 보낸다? 가시. 그거 하나만 잘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거기 박스. 그 가로 1번부터 보죠. 자, 등기한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축물, 건물원, 건축물, 소관청에 각각 알려주는데, 자, 통지 대상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소유권의 변경 경정, 4번에 소유권의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는 보내지만 오른쪽에 소유권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시 나온 거 안 보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중요한 게 아닌데 세무서에 보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인데 이때는 뭐까지 포함이죠? 그렇죠. 이 세금 탈루 맡겨가 있어요. 가등기 상태에서도 세무서에서는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등기법 끝나요. 그 뒤에 보면 무슨 신청 나오죠? 197조? 이 신청 있죠? 그리고 뒤에 199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신청이라고 써 있죠? 그거 보면 뒤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했잖아요, 그죠? 여기 문제는 우리가 해설 자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한 거잖아요. 좀 쉬었다가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